그냥 제 피부로 많은 실패를 하고 얻은 결론이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하자면 사용감은 훨씬 좋긴 해요. 근데 이게 세일할 때는 4,000원대까지도 내려가가지고 가성비로는 진짜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드름이 생기지 않게 하는 습관과 여드름이 생겼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색소 침착으로 남기지 않는 방법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난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뭐 써야 되는지 알려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막 트러블이 범벅이 되어 있는 피부 상태인데 색소 침착에 효과가 있는 막 고함량 제품들을 바른다? 그러면 피부는 절대로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트러블도 몸에서 보내는 염증 반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염증 관리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 안에 장기 쪽에 염증이 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뭐 위염이나 장염 이런 게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죠? 밀가루, 커피, 술 이런 기본적인 식습관들을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피부도 똑같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습관들조차도 귀찮아가지고 안 지키시면서 피부가 좋아지길 바란다? 그건 안 돼.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는 거의 10년 동안 운동을 했던 운동선수였고 관리하는 거에는 관심도 없었지만 태생에 피부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운동을 그만두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피부가 다 뒤집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저만의 방법들을 통해서 피부가 많이 좋아진 상태이긴 한데 저는 뭐 피부과 전문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화장품에 대해서 막 빠삭하게 연구를 했던 연구원도 아닙니다. 그냥 제 피부로 많은 실패를 하고 얻은 결론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일단은 첫 번째는 트러블이 안 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이 트러블이 안 나게 하는 방법, 생활 습관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는 손을 먼저 씻은 다음에 클렌징을 하는 겁니다. 이걸 듣자마자 뭐 저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요거 안 지키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특히 또 코로나 이후로 확실히 개인 위생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핸드워시 선물이 많아졌잖아요. 우리가 맨날 손에 쥐고 있는 이 핸드폰이 화장실 변기보다 더럽다 이런 말도 많잖아요. 그럼 우리 손은 어떻겠니? 이게 더 더럽겠지. 근데 이 더러운 손으로 피부를 바로 만진다? 그럼 트러블 폭탄입니다 그냥. 나갔다 오면 무조건 손부터 씻고 세안 전에도 손부터 씻은 다음에 클렌징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화장실이랑 주방에 둘 다 핸드워시를 다 뒀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손 씻을 수 있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질 관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좀 종류가 다양하지만 특히 좁쌀 같은 것들은 피부 안에 피지는 노폐물이 제때 배출되지 않아가지고 생기는 여드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스킨케어를 잘 흡수를 시키려면 이 각질 관리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게 피부 민감한 분들은 강한 필링 제품들을 사용해주는 게 오히려 자극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요거 잘 씁니다. 폴라 초이스의 스킨 퍼펙팅 밥 리퀴드 뭐 이름 좀 어렵노. 이게 닦아내거나 씻어내는 게 아니라 흡수시키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자극이 좀 덜해가지고 좋은데 이게 각질이 좀 뜨는 것 같다 할 때 그냥 발라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걸 언제 써주시냐면 수분 토너를 먼저 발라준 다음에 이 제품을 발라주시고 뒤에 앰플이랑 크림 이렇게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좋은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격이... 근데 중요한 게 피부가 진짜 민감해져 있을 때는 각질 관리를 하시면 안 돼요. 요게 이제 필링 젤처럼 물리적 자극이 안 가긴 하지만 요 제품도 살리실릭 애시드 그걸로 해주기 때문에 진짜 민감한 분들은 자극이 조금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속건조, 보습관리 이런 걸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피부에서 개기름이라고 하는 과도한 유분을 내뿜는 거는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이 부족할 때 더 심해지거든요. 냅다 피부에 막 장벽 크림만 발라주는 거는 오히려 피부에 보호막만 씌워주는 느낌이라 무조건 세럼 앰플 이런 것들을 꼭 발라주셔야 좋습니다. 저는 이 토리든 다이브인 세럼이나 웰라주 수분 세럼 요 두 제품을 잘 쓰고 있고 최근에는 좀 추워져가지고 DMCK의 액토인 앰플 요거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베이스 타올을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보톡스 맞으러 피부과를 갔었는데 원장님이 얼굴 한번 싹 보시더니 이제 사마귀가 몇십 개가 막 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톡스는 안 맞고 얼굴 전체적으로 사마귀를 한번 싹 빼고 왔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게 다 좁쌀인 줄 알고 각질 관리를 좀 빡세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으면 이제 큰일 난 거였죠. 이게 사마귀는 수건으로도 많이 없는다고 하더라고요. 수건 매일 빨고 삶고 하기에는 좀 귀찮기도 하고 그 수건 거친 면이 살짝은 자극이 되기도 해서 얼굴은 베이스 타올로 닦아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쿠팡에서 산 건데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작성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장품 위에 있는 먼지를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 쇼츠로도 한번 만든 적이 있긴 한데 우리가 매일 쓰는 화장대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먼지가 많이 쌓이거든요. 근데 이 먼지 쌓인 화장품들을 손으로 만져서 그 손으로
수분으로 바로 스킨케어를 한다? 그러면 화장품이랑 먼지를 같이 바르는 거기 때문에 피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말 저녁이나 아니면 평일 저녁에 시간 날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화장품에 있는 먼지를 닦아주자. 그럼 이제 트러블이 났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란셋이랑 면봉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완전히 차오른 트러블들은 피지가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바로 보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란셋으로 구멍을 조금은 뚫어줘야 안에 있는 피지나 염증들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손톱으로 이렇게 딱 짜게 되면 손톱이 이게 날카롭기도 하면서 약간 길어가지고 누르면 누를수록 상처가 이중으로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란셋으로 최소한의 입구만 열어준 다음에 면봉으로 고름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짜기 전과 후에 알코올 수압을 사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 다이소에서 100장에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한 잔씩 이렇게 소분되어 있어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좋고, 근데 이렇게 뻑뻑 닦아내는 거는 자극이 좀 되기 때문에 그냥 꾹꾹 누른다 생각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압출 전에 한번 닦아주고 압출을 다 한 다음에 한 번 더 눌러가지고 이제 소독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이것도 피부에 상처가 생긴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소독은 필수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음은 압출 후에 연고를 발라주시는 겁니다. 이게 여드름이 생길 때 쓰는 연고, 여드름을 짜고 나서 바르는 연고, 색소 침착이 되었을 때 연고, 이게 쓰는 용도가 다 달라요. 연고 관련 영상도 뭐 요청이 많으시면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우선 짜고 난 후에는 집에 이런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 바르시면 됩니다. 이게 둘 다 항생제 연고거든요. 대신에 후시딘은 세균 감염을 막고 마데카솔은 그냥 피부 재생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드름을 딱 짠 당일에는 후시딘을 발라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마데카솔을 한 3, 4일 정도 계속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걸 다 했다 그러면 모델링 팩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피부과 가면 시술 후에 항상 모델링 팩으로 피부 진정을 시켜주거든요. 이게 마스크 팩이 아니라 모델링 팩을 해주시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민감 피부는 1일 1팩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피부가 민감해졌을 때는 그 마스크 팩 시트가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좀 귀찮긴 하지만 모델링 팩이 확실히 피부 열감이나 막 자극을 확 낮춰줘가지고 피부에는 편하게 쓰기 좋은데, 큰 거 사기 귀찮은 분들은 소분해가지고 파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요걸로 써주시면 좋은데, 확실히 대용량 사서 쓰는 게 가성비는 제일 좋긴 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들 기다리시는 색소 침착 관리를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수분 앰플을 바르고 기능성 앰플을 발라주시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다들 좋아하시는 제품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색소 침착에 좋은 성분들이 뭐 나이아시나마이드, 비타민, 레티놀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저는 요 세 개 중에서 나이아시나마이드 앰플을 가장 잘 씁니다. 이 세 개 중에 자극이 가장 적더라고요. 순수 비타민이나 레티놀도 효과가 좋긴 하지만 확실히 피부가 민감했을 때는 조금은 자극이 되긴 하더라고. 저함량 제품을 좀 추천을 드리자면 요 추천드리겠습니다. 라운드랩의 비타 나이아신 잡티 세럼. 요게 나이아시나마이드 5%가 들어있고 비타민C 유도체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자극이 덜하게 쓰기가 좋은데, 단점이 스포이드가 좀 별로예요. 잘 안 나오더라고. 다음으로 고함량 제품은 10%랑 20% 이렇게 있는데, 우선 10%는 요거 잘 씁니다. 주미소의 나이아시나마이드 10 세럼. 10 세럼? 뭔가 욕 같기도 한데. 그리고 디오디너리 나이아시나마이드 10 플러스 징크 1%. 요게 주미소는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색소 침착 피부에 좋고, 디오디너리는 징크가 1%가 있어가지고 피지를 약간 덜 생기게 해주거든요. 뭐 두 개를 비교하자면 사용감은 주미소가 훨씬 좋긴 해요. 디오디너리는 한번 잘못 바르면 이렇게 하얗게 지우개처럼 밀려 나오더라고. 근데 두 개가 서브 기능이 좀 달라가지고 저는 컨디션에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쓰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0% 제품은 더머팩토리의 나이아시나마이드 20% 세럼. 지금 올영 들어가 보시면 지금 5,700원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세일할 때는 4,000원대까지도 내려가가지고 와, 가성비로는 진짜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성분은 추가로 더 봐야겠지만 일단은 5,000원 정도밖에 안 한다는 그 자체가 메리트가 좀 있다. 뭐 미백 앰플 궁금하시면 제가 한번 싹 다 정리해가지고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앰플들을 냅다 바르는 게 아니고 토너를 먼저 발라주고 수분 세럼을 발라준 다음에 요 나이아시나마이드 앰플을 발라요. 뭐 토너만 발라줘도 되긴 하는데 요 수분 세럼까지 발라줘야 각질층이 더 말랑말랑해지면서 흡수력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계절에는 수분 한번 더 발라주는 게 덜 건조하고 더 좋더라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보습제, 요 크림을 잘 고르시는 겁니다. 생각보다 보습을 진짜 신경 써서 해줘야 돼요. 이게 피부 보호막을 씌워주는 거라 크림 단계를 생략하시면 수분이 금방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아침에는 스쿠알란 수분 크림 바르고 저녁에는 에스트라 365 크림 요거 발라주고 있습니다. 근데 피부에 좀 유분이 많이 올라온다 하는 날에는 에스네처 스쿠알란 수분 크림 요거를 저녁에도 한 번씩 발라주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선크림을 잘 바르시는 거
다들 아시죠? 우리가 절대 못 맞고 절대 못 이기는 게 바로 자외선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여름이 더 길어져가지고 거의 뭐 이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선크림을 잘 써주셔야 되는데 피부가 민감할 때는 확실히 유기자보다는 무기자차가 더 좋긴 해요. 유기자차가 발림성은 좋긴 한데 가끔 화하거나 눈시림이 좀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피부가 좀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기자차를 추천을 드리는데 겨울에는 건조하니까 피부가 쩍쩍 갈라지는 것보다는 유기자차가 나아가지고 저는 겨울에는 유기자차를 씁니다. 무기자차는 항상 말하는 아떼 무기자차 잘 쓰고 있고 유기자차는 뭐 라운드랩, 자작나무 이거나 아니면 2달의 어성초 수분 선크림 최근에 요것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타민C를 섭취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을 바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섭취하는 것도 색소 침착에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위장이 좀 약해가지고 고함량 비타민은 잘 못 먹고 나눠서 챙겨 먹기도 좀 귀찮아가지고 요런 종합 영양제로 먹습니다. 비타민은 빈속에 먹기에는 속 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점심 식후에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시간대를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잘 안 먹게 되더라고. 이렇게 오늘은 색소 침착 저번에 올렸던 1탄 영상 이거에 추가로 2탄 버전을 좀 만들어 봤는데 이것까지 보신 분들은 저와 같은 피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좀 해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은 댓글 작성해 주시고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안녕히 가십시오.